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집단 간에 공유되고 있는 일관된 어떤 동일성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충청인의 정체성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빼고 바람직한 요소들로 채우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바람직한 요소는 무엇을 들 수 있을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 전 회차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충청도 양반보다는 다른 용어, 선비라는 아주 적합한 용어가 있다. 그래서 충청도 선비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리 이 박사님도 좋고, 육 교수께서도 예. 말씀하셔도 되고, 원장님도. 저는 우선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되고,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칠 거는 고치고,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화합과 통합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전, 충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과학 도시라든지 글로벌화된 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지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이 관용성과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도시가 되려면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전문가도 와야 되고,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비 정신이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청도의 기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그 출신 지역을 물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또 그쪽으로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악용되는 측면에서 이제 본래 우리 기질을 상당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고 이렇게 풍요롭고 또 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충청도에서 굉장히 많은 의병 활동도 했고 또 항일 운동도 하는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신도 많은 성삼문, 박백년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지역 출신이고요. 또 항일 운동을 했던 윤봉길,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지역 분들이세요. 또 양반만 아니라 어떤 그 기존 계급에 대해서 저항도 했거든요. 망소인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우리가 살려서 지역 발전을 끌어가고 불의에 저항하고 또 올바른 민주나 정의를 실현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우리 정체성이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이거를 지역 통합, 화합, 그리고 지역 발전에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금 저는 이번 기회에 잘 이거를 우리가 성찰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도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우선 맥락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양반과 이제 선비 이 문제는 이해준 교수가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 무관 이걸 지칭을 하는 건데, 결국은 양반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했더라도 몇 대 동안 벼슬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또 무지랭이가 양반이 된 안 돼, 양반이 아니에요. 향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반이란 말은 계급적인 용어예요. 신분, 계급적인 용어고,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쁜 뜻이 담길 여지가 좀 적습니다. 계급으로서 양반이다 그러면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반감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체성, 지역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재점검이라 그럴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주의나 다른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 문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많은 그 후세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게 정체성 논의는 이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 충청도 선비 정신이 있다. 그 선비는 꼿꼿하게 옳은 일을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굽히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시해 줌으로써 이 후세들 그런 후세들이 좀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로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쁜 것이 서로 우리 지역의 뭐 특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쁜 걸 찾으려면은 우리 일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안 되는 요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100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일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되는 요인을 찾으면 또 되는 것도 그만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도 나쁜 걸 굳이 찾으려고 하면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각시킬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는 지역주의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고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지키고 이런 지역주의는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주의가 지역 배타주의,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든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선거는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 선거든 다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지역 배타주의로 지역 프레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영남을 묶어서 표를 받아가고 호남을 묶어서 표를 받아가고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악용이 돼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억울하고 잘못된 거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선량한 국민들이 이제 악용이 된 겁니다. 표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영남, 호남에 의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영호남의 갈등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충청 인구가 많아졌어요. 호남보다 많아졌습니다. 2013년 이래로부터 호남보다 많아져서 지금은 30만 명가량이 더 많아요. 충청도 인구가. 그렇다면 인구가 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영호남의 그 왜곡된 영호남의 편향된 한국의 갈등적 정치 구조를 우리가 이 충청도가 중심이 돼서 깨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싸움을 말리고 우리 충청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선비 정신이 됐던 관용, 포용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지역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충청권이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예,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주장하실 만한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화의 시대에는 일반화와 보편화라고 하는 큰 기치에서 지역의 고유성이나 희소성이 훼손되거나 소멸될 염려가 있다. 지역의 고유성과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존재할 수 있는 자아 존재감의 원천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관된 어떤 동일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내가 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제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맞이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바람직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수박 겉핥기라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육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이 박사님 또 네, 말씀을 또 역사 해주셨습니다. 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인문학적 관점으로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육동희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 현재 정치적인 문제가 말씀됐고 이제 미래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가 깨지고 있는 형태라면 앞으로가 그 나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청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물론 당연히 역사적 관점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뭐 백제는 빼고 오늘 선비가 중심이니까 선비 정신을 본다면 저희가 그 선비 이 충청도 선비 정신이 그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유교라는 그 자체를 예전에 한 90 몇 년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 유교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끌고 선비라는 걸 프레임을 갖고 끌고 나가려면 여성들의 뭐랄까 그 입장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여성 비하라는 관점과 가부장적 관점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동희 교수님이나 박재문 원장님께 말씀하신 이 공동체를 주장하는 게 유교거든요. 육아 사상이 공동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저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그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선비정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적 관점들을 다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 이 충청도가 얼마나 그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성리학의 3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충청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송 논쟁의 중심지가 여기고요. 동물성 호랑 논쟁이라는 것들이 이 동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지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된 곳이 충청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좀 이렇게 좀 현대적 관점으로 제 해석을 해서 끌고만 나갈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육동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정치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아마 이 충청도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 탈근대라고 할 수도 있고 후기 근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충청의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발굴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청인의 정체성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남북 통일의 시대에 임한다고 하면 지역세, 영원한 패권주의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충청도를 상징하는 지형 지물을 준다고 하면 금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바로 금강 위에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금강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뭐 수량이 많은 강도 아니고 굽이굽이 흘러서 유속도 빠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안고 모든 것을 다 거쳐가게 하는 이런 그 특성을 저희가 살려낸다고 하면 개인 중심,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이 존중받는 시대. 뭐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충청의 지형 지물이 됐든 전통적인 사고 체계가 됐든 이런 것이 하나에 엮여서 새로운 그 정체성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글로벌한 사회고 국내적으로도 충청 지역이 옛날처럼 충청도민들만 조상이 충청도민 또인 분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오고 수도권에서도 오고 대전도 그렇지만은 뭐 베트남에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세종시나 이런 데는 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충청도 정신이라 그럴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젊은 층들이 싫어하는 꼰대 소리를 듣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현대화시키고 현대적 사회에 맞도록 다시 재창조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런 과정 없이 옛날에 우리 충청도가 이랬으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향해서 나가야 되겠느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포용성, 관용성, 난 거기다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개방성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개방성이 있어요. 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도 포용적 성장, 포용적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 복지의 보편적. 보편적 복지 이런 개념과 통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자는 뜻이고 아까 이 교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관용성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존하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충청 지역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강조해서 성숙시켜야 된다 그럴까? 그런 정신이 아닐까. 이미 씨앗은 내재돼 있다. 그걸 더 성숙시키면 아니 된다. 우리가 아니면 새로운 아까 유 교수님이 처음에 그 모두의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이 충청도 지역이 다른 지역 사람에 대한 메타주의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장 약하다고 하는 건 건 뭐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방성, 포용성, 관용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좋은 장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자.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조금 더 연구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역주의가 저절로 없어지질 않아요. 또 우리가 익히 자랑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좋은 뭐 선비 정신이든 충청도 기질도 저절로 정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현대화해야 되고 글로벌화해야 되고 체계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식민사관이나 일제 강점기 때 이게 다 망가지고 훼손되고 왜곡됐거든요. 지금 지켜지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 근대사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영웅도 없어요. 대한민국 근대사에 건국의 아버지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부 다 뭐 이러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쁜 놈이고 이건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고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죠. 그리고 또 식민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정립을 못해하고 또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국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고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여성분들은 나이팅게일을 찾고 퀴리 부인을 찾고 우리 스스로 역사 속에 특히 근대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윤봉길, 이봉찬, 유관순 여사도 테러리스트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동안 그렇게 가르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성찰을 가지고 역사를 잘 정립을 하고 또 우리 기질을 이게 그냥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충청 기질과 선비 정신을 잘 체계화시켜서 우리 새로운 미래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에 연계시키는 노력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논의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 보다 이런 논의가 확산되고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 보다 바람직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박사 고생하셨어요.